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의 마무리 저희는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볼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장중의 투자 전략 계속해서 받아보셔야겠죠.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 TV 화면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가 보시기만 한다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창도 받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답장으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방법 택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인 미증시에 이어 우리 시장 양지수의 흐름도 달랐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뒤 오전 중 2,45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후 들어 상승 전환까지 성공하며 하루 만에 다시 2,470선에 안착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4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이틀 연속 파란불로 마쳤는데요. 장중 올해 최저치까지 기록하며 823포인트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은 연율 3.3%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서스보다 14,000건 높은 21만 4,000건으로 나타나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테슬라의 주가는 12% 이상 급락했지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마나 높은 수익 안겨다 줬는지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최근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중 수익률 가장 높은 10개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시장이 힘든 와중에도 멘토님 알려주신 불주사 따끔하게 맞은 종목들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저희 종목들은 모두 당일 시가 편입,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자릿수 수익 기록한 다양한 종목들, 카페24는 95%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BCNC가 11%, MBT 22%, 1월 9일에 알려주신 한커미드도 아직까지 12% 가까운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주셨던 센서뷰 같은 경우에도 5,720원 진입하고 어제 종가 6,000원 넘는 금액으로 10%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죠. 자, 저희는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지난주 종목들은 개장하자마자 30분 안에 1차 목표가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리 옮겨서 종목들 리뷰도 들어보고요.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말레이시아와의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최근 우리 시장 흐름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놓고 관람을 하기에는 정말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그런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1월 시장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불주사 맞은 종목을 포착해서 계속해서 수익 쌓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힘찬 종목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어제 축구 경기 보셨을까요? 네, 우수대통 윤수린 멘토는 축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으로 축구 보는 것도 싫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축구도 좀 답답하고 시장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우선은 저희 인사 소개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수대통 윤수린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힘찬 종목들로 힘찬 불주사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도 멘토님의 불주사 종목들은 강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이 새로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방송 9시 20분에 끝나기 때문에 남은 6시간 동안 장중 대응 전략 계속해서 받아가셔야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실 수 있겠죠.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시려면 저희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 지금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님이 저희 TV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무료 방송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무료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운수대통 윤수림 7글자 검색해 보셔도 좋겠지만 저희 팍스탁 채널명 3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미리 눌러놓아 주신다면 팍스탁 멘토님들의 라이브 방송 일정 있을 때마다 알림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무료 방송과 또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고 오늘도 시장 분석 얘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도 3조 달러,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또 소외받고 있는 업종은 있죠. 네. 테슬라는 실적이 좀 굉장히 아쉽게 나타나면서 간밤에도 12% 넘는 급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 좀 힘들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로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멘토님 우선은 시장 분석 얘기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종목별로 산업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전에 I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분위기가 AI 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실적이 좋지 않게 반영이 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네. 경기소비재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경기소비재 관련 섹터들은 이렇게 약세 흐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AI 산업 쪽으로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반면 또 반대로 경기소비재 이 애플과 테슬라와 같은 자동차, 휴대폰 이런 산업들에게는 비교적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종목들과 이 산업을 섹터를 선별을 할 때 2차전지라든지 지금 증시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IT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AI 혹은 이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혹은 하드웨어 이 AI 기반의 모멘텀을 가진 성장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들로 이렇게 공략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외적인 요인들은 다 배제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현물에 대한 투심이 어디 쪽으로 더 많이 몰렸는가 이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좀 좌우하고 있다.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지수의 배경에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건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증시가 어찌 보면은 이 소폭 움직임을 위아래 변동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종목별 산업별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매수의 분위기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 이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에서도 업종별 차별화의 흐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현물, 돈이 몰리는 쪽을 따라가 봐야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알 수가 있겠죠. 또 오늘 멘토님 준비해 주신 불주사 종목에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이렇게 개별 종목 하나 잘 골라 잡아서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얘기 전에 저희는 앞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저희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지난주 멘토님 화목금 3번 나와서 알려주신 종목들 다 30분 안에 저희는 목표가를 채우고 나왔고 이번 주도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래도 우선은 빠르게 좀 불주사 효과 나타난 종목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브리지텍 사실 어제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멘토님이 주봉상 불주사 캔들 유효하고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또 장 초반 브리지텍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저희가 특징주로 분석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브리지텍 우리 불주사 효과 얘기 한번 다시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브리지텍의 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불주사 캔들을 공략을 했고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떻게 불주사가 나타났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지텍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브리지텍을 가져온 날짜가 바로 이 1월 19일 금요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항상 밀키트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항상 장 시작 전에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과 동시에 이 모든 종목들의 추가적인 이 모멘텀, 이 배경,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브리지텍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결국에는 이 수상한 불주사다? 네, 불주사 캔들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뭐 애써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과 같이 1월 18일 목요일 불주사 캔들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불주사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시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5% 이상 상승을 한 다음 어느 정도 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브리지텍을 살펴볼 때 지금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묶어봤을 때 오히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캔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한번 주봉입니다. 자, 브리지텍의 주봉인데 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금요일 마감이 된 월요일부터 금요일 마감이 된 이 주봉상 캔들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불주사 캔들의 자리다. 왜? 오히려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더 뚜렷하게 유입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브리지텍에 대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면 공략을 해봐야 되는 자리지 반대로 이 종목이 상승이 끝났다.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되고 이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찌 보면 과오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브리지텍을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이 구간 내에서 큰 폭의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 불주사 캔들에 들어온 매수세 대비 매도세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 상승 캔들이 발생한 이후 윗꼬리 즉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 그 흐름들의 바로 이 1월 23일 화요일 캔들에서 목표가인 1,500원을 10원 앞두고 2,500원 도달을 못했는데 네. 또 한 번의 이 구간에선 불주사 캔들의 패턴으로 한 번 더 역사적인 거래량을 갱신을 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또 한 번 바로 상승 흐름이 또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1월 26일 화요일 캔들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이 2천만 주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장 초반에 거래량 없는 상승은 다시 음봉으로 마감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전일 이런 캔들의 패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모습이었죠. 자,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대형주라고 개별주라고 어떤 섹터라고 우리가 이 내에서도 무게감을 계속해서 담고 가자 이런 전략들보다는 사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게 더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네. 자금으로 모든 높은 상위 종목들을 다 뛰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섹터가 좋다고 한들, 아무리 기업의 전망이 좋다고 한들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금의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움직일 때는 항상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치고 이 물량들을 흔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러한 패턴들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중소형주 내에서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캔들이 하나로 응축된 게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이 승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브리지텍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남겨드렸고, 자, 다음 리뷰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브리즈텍 멘토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도 안 된 기간 동안 우리 브리즈텍은 고점 대비하면은 20% 가까운 수익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수는 이번 주 계속해서 퐁당 상승하락,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좀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하락할 땐 쭉 빠지는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멘토님과 함께 불주사 종목들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다양한 종목들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채워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소개해 주시고 3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 10원 정도 남겨두고 굉장히 근접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저희 5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봉상 불조사 캔들 유효하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추가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이죠. 핑거스토리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웹툰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멘토님이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저희 불주사 캔들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아직 1차 목표가를 장중엔 사실 못 가고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거의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장에서 핑거스토리 흐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함께 핑거스토리까지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핑거스토리의 리뷰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핑거스토리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 하나였죠. 밀키트 종목으로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을 이렇게 선별을 해왔는데 핑거스토리가 지금 현재 일봉상의 캔들에 있어서 뚜렷한 불주사가 숨길 수 없는 흔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상장 이후에 이만큼이나 핑거스토리가 매수세 보여줬던 적이 있었나? 자,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보여줬던 적이 있었나?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수상한 움직임이 캔들로 반영이 되었죠. 그렇네요. 자, 불주사 캔들로 누가 봐도 수상한 캔들이 또렷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네, 웹툰 관련된 산업들에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한들 사실 이 모멘텀이 더 간다, 만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 이슈 내에서 들어온 종목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핑거스토리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700억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불주사 캔들에 들어온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 자, 1,500만 주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 캔들의 하나에만 유입된 거래대금은 무려 700억. 오, 시가총액만큼이네요. 네, 시가총액만큼 이 캔들 하나에 불주사 캔들 하나에 이 핑거스토리라는 기업만큼의 거래대금이 오고 간 돈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수상한 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수사해봐야겠는데요. 수사를 해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불주사 캔들에는 얼마나 많은 이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검출을 해봐야겠죠. 자, 그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전일 한번 핑거스토리가 장중에 9%까지 갭 하락 출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 분봉상에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게 되시면 갭 하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에 대한 물량들은 더 나왔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로 반응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렇게 장 막판에 조금씩 이렇게 상승 매수세를 조금씩 이어가더니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 시간 외로 갑자기 핑거 스토리가 3.5%가량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시간 외까지 네. 뭐 구질구질하게 시간 외까지 반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간 외까지 포함을 해서 1차 목표가는 우선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캔들 내에서 오늘 핑거 스토리가 더 얼마나 어마무시한 캔들을 상승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아직 남아져 있고 전이 이탈한 물량들은 장 초반의 갭과 그리고 장중 매도세로 나왔다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여전히 들어온 매수세 대비 들어나간 매도세는 많이 없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이 패턴상에서 오늘 핑거 스토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1차 목표가는 4,25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3차 목표가는 4,750원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핑거 스토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준비한 밀키트 종목도 한번 공개를 해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도 이렇게 불주사가 따끈따끈하게 나온 종목들로 항상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이 불주사 종목들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이 불주사 캔들뿐만 아니라 저 불주사에 대한 마법이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이 노란 톡방의 QR코드 스캔하기 기능을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래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고 한번 입장하기 버튼을 통해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아침에 멘토님이 준비해 오셨던 밀키트 종목 핑거 스토리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핑거 스토리 웹툰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그 전날 정말 강력한 불주사 캔들까지 포착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조금 불주사의 효과가 미미한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시간에서 이 핑거 스토리가 상승을 하면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1차 목표가 4,250원을 바로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까지 이제 살펴봐야 하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 지금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핑거 스토리 혹은 오늘 알려주실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대응 전략까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멘토님 얘기해 주신 대로 오픈 채팅방 안으로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2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단 자막 통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라고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주시면 이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멘토님의 조리 방법 조금 더 상세히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혹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 우측 하단 제 손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기만 한다면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참여하기 버튼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멘토님과 소통을 해보시면서 이 불주사 종목들 강한 에너지 내뿜을 때 고점에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멘토님이 이렇게 불주사 종목을 포착해서 밀키트에 포장해 오셨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밀키트처럼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알려주신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멘토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네, 그렇죠. 오늘 불타는 금요일 저희가 또 저녁이 되면은 파티피플처럼 즐겨야 될 텐데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명은 자, 파티는 아니고 라온피플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이 종목 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일까 궁금증이 많은데 우선은 우리 라온피플의 기업 분석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불주사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라온피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어떤 피플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선 제가 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은 사실 종목명만 들어서는 정말 감이 안 잡혀요. 네, 이 기업의 이름만 한번 들어봤을 때는 이 기업이 정말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네. 이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라온피플이라는 기업의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AI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 네. AI가 이
물건들의 불량품들을 검출해준다. 오.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네. 역할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허술하지가 않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AI 산업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앞서 저희가 시황 얘기에서도 그랬지만 미증시에서도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제일 뜨겁잖아요. 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 사진, 이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함께 보시면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물건들이, 이 기계 부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하는 데일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추진을 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사업이에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들이 전부 다 슈퍼컴퓨터라는 겁니다. 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는 뭐 온디바이스라고 좀 최근에 이야기를 하죠. 핸드폰 안에 AI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슈퍼컴퓨팅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내 휴대폰에 AI가 없더라도 네. 이 AI 서비스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근처에 가깝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AI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 수가 있게 만드는 시스템인 거예요. 오, 정말요? 네, 한편으로 공유기 같은 거죠. 네,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우리가 그러게요. 일반적으로 이 통신이 기기가 통신이 되지 않더라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듯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내 핸드폰에 AI가 없더라도 AI를 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기기가 훨씬 더 단순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네. 무게나 안에 처리 능력이 정말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기능만 발달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핸드폰의 기능이 높지가 않더라도 이 서비스가 지금 공유 기능을 통해서 네. 핸드폰이 AI와 서버가 없더라도 나는 AI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자, 또 굉장히 귀찮음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활용한다면 이런 불편함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이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 민감하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말 꿈에 이렇게 그리던 내용 중 하나인데 사실 현실화가 되고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질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은 기대를 먹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그 산업 내에서 라운피플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네. 라운피플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그리고 PCB 관련된 이 불량품을 검출을 하는 AI가 불량품을 검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AI가 이 물건들을 검출해준다, 불량품들을 검출해주고 이 물건들의 정확하게 불량품들이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들을 검출해준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반도체랑 PCB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요즘은 반도체를 얘기할 때 정말 인공지능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일에 이 라운피플이 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게 AI가 AI를 만드는데 이 솔루션을 해준다? 네.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가 AI라고 하면 반도체, PCB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 회로기판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반도체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AI 관련된 사물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상승했던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등의 네.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부품들 모두 반도체 그리고 PCB 이 회로기판 모두 다 AI 산업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간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도 이 반도체와 PCB의 생산량은 더더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도 이 AI 솔루션을 활용한 그 장비들의 불량품, 품질, 검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사실 네. 그 반도체에서 저희가 이 산업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불량품 검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라운피플의 일이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라운피플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뭐 반도체, 지금 반도체 PCB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차 전지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굉장히 그쵸. 많은 요소들을 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서론이 굉장히 많이 길었습니다. 네. 사족이 굉장히 많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라운피플을 공략을 하는데 꼭 이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 자, 이 부분들에 한번 오늘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멘토님이 라운피플 준비해 주신 이유는 캔들 하나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이 불주사 캔들이 발생을 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좋은 기업들이 불주사 캔들이 수상하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그 불주사 캔들에 대한 흔적을 함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불주사 캔들이 바로 이 거래일 이전에 불주사 캔들이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전일 이 일봉 차트를 저희가 라운피플을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자, 이 라운피플의 이 불주사 캔들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발생을 했다. 네. 이 부분들은 다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을 했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800만 주, 800만 주. 최근 들어서 보여줬던 거래량, 거래 대금 대비 가장 많이 발생을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숨길 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윗꼬리와 음봉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 공략했던 핑거 스토리와 굉장히 좀 흡사한 패턴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소형주 중심의 이 AI 산업 그리고 이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단기간에 들어왔을 경우 그 매수세를 이어간 누군가는 과연 이 담은 물량들을 손해를 보고 팔까 아니면 더 높게 팔까? 그쵸.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는 구간이 지금 바로 이 라운피플의 일봉 차트에 녹아내려져 있다.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흔적이 바로 이 불주사 캔들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이 윗꼬리에 녹아내려져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라운피플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고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의 기업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종목명은 라운피플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머신 비전, 스마트 비전 혹은 자회사를 통해서 뭐 교통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의 이 반도체와 PCB 꼭 필수적인 요소들의 불량품을 검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오늘 라운피플 소개해주신 이유는 차트상의 비밀까지 숨어 있었겠죠. 불주사 우선은 저희가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장에서 이 라운피플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 가셔야지만 정확하게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기술적 분석 내용은 잠시 후 멘토님만의 다크호스 기법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금요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6일 금요일 현재 시간 9시 3분 30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 정도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코스피는 2,46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821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거래소 먼저 살펴보면요. 개인 투자자들 60억 원, 외국인은 230억 가까이 매수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기관이 300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650억 넘게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 어제까지도 사흘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물량 내놓았는데 오늘도 장
장중 초반 우선은 팔자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승 테마까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또 신규 상장된 종목 한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힘스가 오늘 장 코스닥 시장 상장이 됐고요. 공모가 7,3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벌써 따따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좀 반동이 된 이후로 5번째 따따블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상장된 우진엠텍이라든지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드림인사이트 같은 종목들에 이어서 오늘 장 현대힘스도 따따블 지금 성공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테마 좀 살펴보도록 하시면은 국내에 상장된 조선 기자재들 쪽을 중국 기업 쪽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CXI 같은 종목도 강한 흐름으로 오늘 금요일 시장을 출발하는 모습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시장 우선은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으로 살짝 돌아선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의 자세한 차트 상황까지 지켜봐야겠죠. 멘토님과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서 설명 직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도 자세한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이어서 들어봐야겠죠. 자, 오늘 종목명 라운피플이었습니다. 우선 멘토님이 지난 거래일 강한 불주사 캔들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 이 라운피플 자세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현재 7,6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좀 음봉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좀 저렴하게 담아보기에 너무나 좋은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라운피플 자세한 기술적 분석 내용까지 설명 도와주세요. 네, 라운피플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피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라운피플의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도 윗꼬리가 달린 불주사 캔들이 여러 번 발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이전에도 이 AI 모멘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스권의 형태를 그려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라운피플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주사 캔들을 비롯한 상승 탄력들 그리고 매수세에 대한 흔적들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라운피플의 최근 들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 과거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다. 바로 그 캔들이 1월 23일 화요일날 발생한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불주사 캔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불주사 캔들의 상승 조건에는 향후 상승 탄력 조건에는 한 가지가 더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불주사 캔들의 변형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 거래량을 과거 이전의 거래량을 불주사 캔들이 또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다음 불주사 캔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탄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또 한 번에 발생된 불주사 캔들에서는 과거 이전의 불주사 캔들의 발생 이후 이 구간들의 물량들을 소화를 하고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여러 번의 저항이 나타났던 자리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운피플이.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난 구간 내에서 한번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8,250원 구간까지를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느냐? 8,600원 구간, 그리고 3차 목표가는 9,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설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3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는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절가,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7,8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600원대구간이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단기 7,250원 구간을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 아주 만일 7,250원을 이탈을 했을 경우 향후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패턴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6,750원 구간, 그리고 과거 이전 저점 구간까지도 한번 추세가 이탈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간 내에서 손절가는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가는 밴드 범위 내 현재 자리는 잘 잡아주고 있는 패턴들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 중간 정도 구간에 상단 5%, 하단 5%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개파락으로 이미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는 이 하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라운피플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밀키트 종목 라운피플 기술적 분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멘토님이 우선은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불주사 캔들 그때 강력하게 들어왔던 매수가 거래량에 남아 있고요.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8,250원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께서는 9,000원 선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 기준 7,250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저희는 오늘 또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실시간 가장 주목 많이 받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요. 1위에는 유니퀘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반도체 중에서는 멘토님께서 어제도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네. 그 앞서 좀 단기 과열된 종목들 말고 개별 기업들 좀 탄탄한 종목들 골라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유니퀘스트 같은 종목은 멘토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유니퀘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실시간 특징주 종목 상위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한번 실적이 좋고 좀 탄탄한 반도체 기업이 이제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부 반도체와 같은 네. 너무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온 종목들 말고 그쵸. 그런 종목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대체적인 상품들을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패턴들 내에서도 유니퀘스트와 비롯해서 다양한 이 즉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뭐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HBM의 생산 능력 확대 이에 관련된 관련주로는 이 과거 이전에 이런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관련된 이 생산 장비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비교적 상승 탄력이 최근 들어 강했다. 이 패턴들에서 유니퀘스트도 동일한 패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수상한 종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LB루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 LB그룹주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긍정적으로 보여줬죠. 맞아요. 전에 깜짝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이 깜짝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들이 충분히 이런 이유가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의 관점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히 이런 패턴들을 보여준 종목들은
이번 주에 상승 캔들이 이렇게 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을 경우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닥권에서 굉장히 수상하게 움직였던 캔들의 하나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불주사 캔들이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이번 주 이 오늘 LB루셈이라는 종목도 이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쯤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만한 그런 불주사 캔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유니캐스트도 본다, 한번 주가를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승 탄력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종목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종목을 상승 탄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늘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과열, 정지, 이런 단일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네.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높게 떠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과열로 지정돼 우리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유니캐스트 대비 LB 관련된 이 섹터들, LB 그룹주들이 더 매력적으로 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유니캐스트를 중심으로 우선은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간에서도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온디바이스 AI 또 관련 수혜주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 좀 1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런 단기 과열 종목보다는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 어제 또 상한가 기록했었던 LB루셈 같은 종목들 오늘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다음 주쯤 불주사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업종 내에서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2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올라와 있는데 HLB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너무나 좋아요. 좀 네. 기업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늘 장에서는 또 아침에 나온 소식이 최대한 3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단행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뭐 최근에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좀 임상 허가 소식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멘토님 우리 HLB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HLB 그룹주도 함께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LB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뭐 양치기 소년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항암제 관련된 이 모멘텀을 봤을 때는 사실 HLB만큼 뚜렷한 기업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기 때문에 사실 꿈과 희망에 조금 더 모멘텀이 치중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HLB 그룹주들의 행보는 굉장히 좋아요. HLB가 이 자체적으로 이 신약 치료제도 계속해서 이달 내로 뭐 이번 연도 내로 한번 출시해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신제품에 대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수세가 몰려드는 건 뭐 당연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전일 그리고 금일 캔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과거 이전에 저항이 나타났던 이 저항 라인을 한번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금일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에 이런 매수세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갈 곳 없는 투자 자금들이 과거 이전 이 6만 원대 이 HLB 그룹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한번 상승 탄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과거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고 이 상승 흐름이 지지를 하고 있는 현재 저항대며 지지대의 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인 바로 5만 5천 원 구간을 이 지지 구간으로 설정을 해보시고 이 5만 5천 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뭐 6만 2,5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한 번 더 목표가를 상향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HLB 그룹주들을 한번 살펴볼 때는 과거 이전에 6만 원대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만 1,900원대의 물량들이 네. 이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HLB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단기적으로 이 지금 5만 5천 원대 구간에 지금 저항이 나타나는지 혹은 지지로 작용하는지 이 여부들을 살펴보면서 과거 이전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에 조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단계별로 목표가를 상향시켜가는 전략이 더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HLB까지 장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 HLB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조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룹주들은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HLB 장 초반 7.5% 상승을 보여주면서 5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55,000원 선 지지 저항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선 위로 조금씩 상향 조정해보는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금요일 방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이 알려주신 종목도 따끔하게 불주사 맞은 종목,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선별해 주셨죠. 라온피플 오늘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개개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